그리고 지금 물을 다스리기 위한 사투가 시작됐다. 깎아지른 비탈면에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을 온몸으로 감수하는 이들. 위기와 역경 속에서 거대한 기록을 세운다. 5년여에 걸친 대장정. 부항댐이 건설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한다.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 삼도를 잇는 경북 김천의 삼도로. 그 산봉우리를 따라 남동쪽에는 기술의 집약체 부항댐이 건설되고 있다. 댐의 목적은 용수 확보와 홍수 예방. 총 저수량 5,400만 톤. 건설만 되면 연간 3,600만 톤의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 이 광활한 댐을 완공하기 위해 5년째 댐 벽을 넘나드는 이들이 있다. 아찔한 비탈면. 이곳이 그들의 일터다. 일반적으로 댐 설계 기준에 보면은 비타면 상류사면 경사가 규정이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30도에서 한 30도에서 35도 정도. 빼고 저쪽에 한번 저 로프 저 그거 한 거 있어. 상태 좋은 걸로 바꿔버려. 두 회를 짜나 두 회를 돌려 두 회를 요리 풀리게. 서 있기조차 힘든 경사면. 때문에 이곳에선 안전줄이 곧 생명줄이다. 여기다가 이제 몸을 다 싣고 이제 일을 하니까 이게 뭐 날등가 끊어지고 그러면은 바로 이제 다칠 수 있으니까 최고 이제 우선적으로 이걸 신경 많이 쓰죠. 댐 벽 높이 64m. 높이도 상당하지만 35도의 경사까지 더해 작업자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정이 이루어지는 위치는 댐의 경사진 벽면. 때문에 길이 160m 로프 하나에 온몸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다. 많게는 7, 8번 뭐 적게는 3, 4번이죠. 부항댐 건설 공정률 70%. 댐에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스며들면 붕괴의 위험이 있다. 때문에 댐 벽 건설의 기초가 되는 철근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댐 건설 현장. 날카로운 철근을 운반하는 것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일이다. 이곳에 실어나르는 철근만 약 1,300개. 반드시 대차를 이용해 작업 지점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이게 74개가 2톤 무게입니다. 2톤. 배차에 실을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돼요? 4톤. 4톤 정도? 이거 두 달아. (15m씩) 나눠진 댐 벽면. 그중 하나의 구역에 철근을 쌓는다. 이 작업은 꼬박 나흘이 걸린다. 이게 저어서 저까지 한 1,000톤 들어갔죠. 철근 길이 12m. 아파트 5층 높이의 길이다 보니 한 손으로 전달하기조차 힘들다. 정확하게 철근의 가운데 지점을 잡아야만 무게 중심이 잡히는 길이. 두 개 더. 이렇게 전달받은 철근은 가로 세로 높이를 맞춰가며 자리를 잡아준다. 그리고 철근과 철근의 교차 지점마다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데 철근 공들이 만들어낸 철근 구조물은 정확한 정사각형을 이룬다. 가로 1cm, 세로 1cm. 이 오차 같은 게 있어요?
5,000원 0.1개가 1cm. 1cm 오차요? 작은 오차로 댐에 물이 샌다면 붕괴라는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철근공은 1c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안 맞아요. 됐어요. 여기 맞는데. 고도의 집중력. 얼마나 오랜 세월 철근을 다루었는지 그 경력을 짐작케 하는 손놀림이다. 철근공들은 거친 구조물에 몸을 밀착시킨다. 솟아나 있는 철사줄에도 몸을 사리지 않는 철근공들. 댐의 철근 작업도 끝이 났다. 단단한 차수벽을 만들기 위한 힘겨운 공정. 하지만 아직 멀었다. 댐의 벽면을 철근으로 모두 채우려면 석 달은 더 견뎌내야 한다. 철근 구조물을 만들고 나면 그 위에 차수벽을 쌓는 작업이 이어진다. 무게만 60톤인 슬리트폼. 댐 건설의 콘크리트 작업에 사용되는 국내 단 한 대뿐인 기계. 이 기계 안에서는 콘크리트를 쌓고 미장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밑에서부터 이 공고를 치면 올라오는 길이 정지가 없어요. 24시간, 48시간이든 끝날 때까지 계속 치거든요. 근데 그 밑에서 폼 역할을 하면서 이제 미장까지 이제 하면서 올라오는 기계죠. 32개로 나눈 차수벽 중 작업할 하나의 블록이 결정되면 콘크리트를 실은 차는 작업할 블록의 아래 지점으로 이동한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받아 점차 차수벽면을 쌓아 올리게 된다. 미장 기계를 적소로 이동시키는 작업자들. 폭 15m, 길이 60m. 강도 테스트를 마친 6번째 블록이 작업 시작점으로 결정됐다. 아 이게 메인 전선요. 전선이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예. 그런데 심상치 않은 기계의 움직임. 왜? 정지가 안 나와. 있어요? 뭘 건드렸어? 안 오잖아. 스위치가 안 먹잖아, 지금. 저 지금 치냐? 도처에 위치한 발전기를 확인하는데 열심히 탔어요. 네? LCV 탔다고. 여기 같은 경우 주로 이제 모다가 수중 펌프라 이제 모다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모다 측에서 어떤 단락이라든지 지락 사고가 나물이 돼 갖고 그 전단까지 설로 파급항이 나거든요, 그죠? 결국 댐 위의 모든 작업이 정지됐다. 기계는 물론 작업자들의 움직임도 모두 멈춰버렸다. 다른 건설 현장보다 상당히 많은 전력이 필요한 거죠. 일반적으로 뭐 도로나 이런 쪽으로 당기는 수조는 뭐 길게 해야 터널 장 터널이라는 게 한 뭐 2km 이상 되는 터널들도 많이 당겨야 뭐 800km, 900km밖에 안 당기거든요. 근데 이게 6,600V 당기면 굉장히 큰 거죠. 발전기를 들여놓는 것으로 문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발전기가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상황. 작업이 언제 개시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기다려야죠. 전기가 들어올 동안에. 이럴 때 전기의 소중함을 느끼죠. 기다려야 합니다. 발전기가 현장에 도착할 동안 작업자들이 긴급 소집된다. 빨리 줄 서자고. 아이 그쪽도 빨리 줄 좀 쓰고. 다음은 잔의 수리 태주 그릇에 3번 나누어 따르는 천지신명이시여 보우하시어 저희 공사 현장에서 무죄해 준공이 되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라오며 댐 건설에 있어 가장 위험한 작업, 콘크리트 타설을 앞두고 안전을 기원하는 자리. 무죄로
페이스 슬라브 잘 쳐주게 해주십시오. 자, 부호 준비. 공항댐 건설공사 무죄와 성공적인 준공을 위하여. 좋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댐이 이제 콘크리트 차수벽형 석계댐이다 보니까 이제 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차수 기능을 이제 담당하는 부분을 요번에 이제 시공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예, 본댐 축조만큼이나 중요한 그 공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작업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전날 전기 사고로 발전기도 동원됐다. 작업이 늦어진 터라 작업자들의 손이 분주하다. 콘크리트 타설 기계 옆에서 지난 작업의 흔적을 떼어내는 미장공들. 슬립폼에 면이 거칠면 콘크리트가 고르게 발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장에 살수차가 도착했다. 엄청난 무게의 슬립폼이 비탈면으로 떨어지게 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슬립폼을 지탱하는 많은 양의 모래에 물을 채워넣는다. 모래 사이에 공국이 생기니까 틈이 있으니까 그걸 채워주는 거예요. 다짐 좀 가라앉히면. 그것도 모자라 많은 양의 모래가 슬립폼에 올려진다. 댐 건설에 있어 안전은 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필수 작업인 것이다. 현재 저 앞에 그 하중이 약 18톤 나가고 그다음에 이 폼의 어떤 윈치하고 그다음에 이 웨이트하고 전체 했을 때 저희가 그 앞에 무게에 약 그 안전을 고려해가지고 3배 정도 고려되면 저희가 약 한 그 60톤 가까이 나갑니다. 그날 밤 슬립폼을 댐 밑부분으로 내리려는 작업이 시작됐다. 정확한 계산에 의한 공정. 드디어 미장 작업을 알리는 현장 수장의 지시가 떨어졌다. 사람 오른쪽 밑에 잠깐 쏘해봐. 뒤에 확인해봐요. 사람 있나? 좌우 전부 다 저 사람 비키라 그래. 이쪽에 없어요. 예, 내려갑니다. 잠깐 수고. 조금만 더. 전기가 좀 나가버리는데. 순간벌 엄청 많이 나오네. 그런데 또다시 전력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 전력 공급이 원활해야만 작업을 할 수 있는 슬리폼. 현장 수장의 마음이 급해진다. 전력을 공급하는 다른 분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한 곳으로 전력을 모으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됐다. 차단기를 용량이 작은 거에 물려놔갖고 그걸 조금 큰 데로 시켰어요. 근데 이제 전기를 장비 업체에서 와서 연결하다 보니까 그 차단기 있는 거에 그냥 연결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다 조치했으니까. 내려가! 사람 비켜! 댐 건설 현장은 밤낮이 따로 없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도 마찬가지. 한번 시작하면 콘크리트가 굳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밤샘 작업은 기본이다. 콘크리트가 내려갈 수 있는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되고 시트로 길을 만든다. 이제 콘크리트 타설의 모든 준비가 끝났다.
시간당 저희가 지금 예상 소요 시간은 시간당 1m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66m예요. 그래서 약 66시간 정도. 66시간 동안을 계속 쉬지 않고 이제 교대해가면서 타설을 해 올라오게 돼 있어요. 특별한 경우 뭐 갑자기 뭐 우기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런 경우 아니고는 가급적이면 시공 유인물을 안 주는 게 스타트 베이나 아니면 그 외에는 나머지 페이스에는 시공 유인물 안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앞두고 댐 건설 현장은 아침부터 분주하다. 첫 콘크리트를 실은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고 콘크리트를 실은 차량은 30분에 한 번씩 공급된다. 한 블록당 사용되는 콘크리트 양만 약 350톤. 슬리폼은 밑에서 서서히 오르면서 차수벽을 만들어가며 댐의 상단 부분으로 이동한다. 자, 내려봐. 내리고 중간에 지금 사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내려면 사람이 몇 명 내려와야 되니까 3분 정도 딱 배치를 해주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세요. 첫 타설에 들어가는 콘크리트는 모래와 시멘트, 물로 이루어진다. 저희가 차 타설하기 전에 쉽게 흐르거나 그리고 그냥 골짜기 좀 슈트가 안 내려갈 수 있으니까 볼타일하고 그냥 시멘트하고 물하고 막 모래하고 배합된 거만 먼저 타설해요. 쉽게 말해 콘크리트가 내려가는 길을 뚫어주는 일이다. 콘크리트는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데 길이 고르지 않으면 밑으로 콘크리트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작업에 지장이 생긴다. 물샐 틈 없는 차수벽을 위해 콘크리트를 고르게 쌓아야 한다. 기계에서 콘크리트가 쏟아짐과 동시에 작업을 시작하는 이들. 슬리폼 밑으로 들어가 콘크리트를 쌓고 있다. 액션봉을 이용해 콘크리트를 끊임없이 눌러주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공극 제거 작업이다. 콘크리트가 공복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가지고 손에서 액션봉을 휘어가지고 진동을 줘가지고 공기하고 물하고를 뽑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짐이 잘 되면 밀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강도가 잘 나올 거 아닙니까? 공복이 많으면 잘 부서지고 그래서 저렇게 액션봉을 쓰시는 거예요. 콘크리트에 포함된 공기층을 진동을 주어 위로 배출하게 한다. 강한 진동이 작업자의 몸으로 전달된다. 액션봉의 진동은 작업자를 더 힘들게 하는 고된 작업이다. 콘크리트가 메워지면 슬리폼을 올리는 신호가 들린다. 기계가 콘크리트를 쏟아 부으면 그 아래에선 10년 이상 경력의 미장공들의 움직임이 시작된다. 작업은 모두 손으로 이루어진다. 지금 곰보맹고로 빠꼼빠꼼하잖아요. 이렇게 문지르는 게 이제 모래하고 세면이 올라가고 문지르고 이 곰보진 걸 메꿔줘야 돼요. 밤새도록 쪼그리고 앉아 해야 하는 미장 작업. 그저 콘크리트 사이에 구멍을 메운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30cm의 두께를 맞춰야 하기에 더 어렵고 힘이 든다. 그리고 미장공들의 손길이 지나간 곳에는 피막 양생제가 뿌려진다.
하고 나면 금방 하는 거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데 시간 가지고 금방 없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폼이 떠버린다니까. 아무리 설명할 그런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시작된 지 1시간쯤. 우리가 1시간 반 만에 지금 거의 3m 다 쳐부르는 거랑 비슷한 거죠. 채우는 거 올리는 거랑 틀리게 봐요. 적어도 30분 이상 있어야 되겠네. 조금 예. 작업 속도가 빨라지면 콘크리트의 강도는 떨어지고 댐의 균열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응급조치로 모래주머니가 투입됐다. 이럴 땐 콘크리트가 흐르지 않도록 슬립폼을 더욱 무겁게 만들어야 한다. 이 모래는 지금 콘크리트가 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불에게서 뜨지 말라고 전체적으로 이 불에게 뜨지 않도록 모래를 눌러가지고 전체적으로 콘크리트 면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바란스를 잡아주는 모래예요. 콘크리트 위엔 천막까지 동원됐다. 오늘 새벽 3시에 비 온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예보상에 공군이 제일 취약한 그 비 그걸 좀 보양하기 위해서 애써 작업한 콘크리트에 비라도 내리면 이틀간의 작업은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 비를 막아내기 위한 미장공들의 사투. 밤샘 작업으로 피곤함이 몰려올 시간. 새벽이 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작업자들은 점점 더 거세지는 빗줄기에 한숨만 깊어진다. 야, 너네 앉아 쉬어 좀. 피곤해 앉아. 자, 앉아 쉬어. 아유, 야, 좀 더 올라가면 못 걷는데. 다 올라가봐, 내리자. 지금 현재 강호강도 같은 경우는 비가 오더라도 큰 지장이 있는데 조금 더 비가 많이 오면 수급을 해야 되지 않거든. 위에 저 네미콘 왜 내려요? 콘크리트에 비라도 뿌려지면 강도가 떨어지고 때문에 작업을 멈춰야 할 상황. 그림비가 지금 현재 거창 바로 걸쳐가지고 쫙 있는 게 지금 시간당 10mm 이상 강호가는 거라니까 빨간색으로. 천막 하나에 의지한 채 비탈길에서 작동을 멈추고만 슬립. 빗속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계속할지에 대한 여부는 오로지 현장 수장의 결정에 달렸다. 그러나 아무리 베테랑이라 해도 이런 결정은 쉽지만은 않은 법. 급하게 가지 말라고. 지금 만약에 급하게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 수용성 이제 에멀전이기 때문에 전체가 불에게 의해서 작동될 수가 있으니까 시간당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한 1m나 1m 20 정도 올라갔다 가면 지금은 40전에서 한 5, 60전만 올라간다는 생각을 딱 반을 줄여버렸단 말이야. 빗속에서 작업은 계속됐다. 날씨가 추워지면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 드물죠 이런 상황. 만약에 시간당 경우가 뭐 10mm 이상 된다 그러면 작업 자체를 시도를 하지 않았겠죠. 급기야 천막을 뚫고 슬리폼 안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데 실리콘으로 급히 비가 새는 구멍을 메워보지만 여기저기서 새는 빗방울을 모두 막기란 역부족이다. 밤낮을 쉬지 않고 30cm 두께의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계속됐다. 다음 날 콘크리트 타설 작업 현장에 동이 터오르고 다행히 비가 그치자 현장은 활기를 되찾았다. 30cm 두께의 콘크리트 타설을
15m 간격으로 32개를 채워야 하는 부항댐. 이 부항댐은 콘크리트로만 지은 댐이 아닌 돌과 자갈로 채워지는 댐이다. 댐 건설 현장에 위치한 콘크리트 제조 공장. 콘크리트를 실은 차량 때문에 이곳에선 작은 문제가 하나 발생했다. 아니, 한 시간에 한 대 쳐도 이게 지금 그 다음 차가 대기하고 있어야 바로바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는 일단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하고 다시 연락을 한번 드릴게요. 하루에 350톤의 콘크리트가 사용되는 차수면 타설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차량의 배차 간격이 적어야 하는데 현장 상황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 한시도 쉴 틈 없이 뛰어야 하는 작업 현장. 자갈과 모래를 섞어 만드는 콘크리트에 보강 섬유를 넣는데 모래와 자갈에 섞으면 그 강도를 높여주는 것은 물론 서로 잘 섞이게 하는 접착제 역할을 한다. 댐에 크랙이 생기면 붕괴의 위험이 있어 폴리비닐 알코올 수지를 넣는 것은 필수다. 아니, 다른 일반적인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섬유 보강제가 들어가지 않고 일단 균열 발생에 대해 가지고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구조물이라든지 그런 구조물에 이 섬유 보강제 내지 다른 보강제를 넣고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완성되면 이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댐 건설용 콘크리트로 제 몫을 알 수 있다. 바로 수중 양생. 수온 20도씨의 물에 완성된 콘크리트를 28일간 넣어두는데 따뜻한 물에서 28일을 견뎌낸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240kN 이상이 돼야만 댐 건설용 재료로 합격이다. 압축 강도 시험을 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실제로 힘을 받는 부분은 콘크리트 골재가 힘을 받기 때문에 파괴되는 형상이라든지 그리고 파괴되고 나서 내부의 공기량이라든지 그런 걸 확인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든 콘크리트를 4일 밤낮을 쉬지 않고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었다. 그거는 아빠 깡깡 힘들어. 베이비 돈 많아 좋아. 오케이? 자. 오케이? 아이고 고준비 전체 고준비! 아빠랑 깡깡 힘들어. 베이비 돈 많아 좋아. 좋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통하는 복합 구호까지 맞추고 나면 곧바로 야간 작업이 시작된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람이 복병이다.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에 비상이 걸렸다. 하나 간격이 1시간씩 간격으로 잡아놨습니다. 온도. 기온이 4도씨 이하로 떨어지면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피막에 양생제를 꼼꼼히 뿌리는 일은 필수다. 급기야 작업장 안엔 히터까지 동원됐다. 타설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온도가 너무 외기 온도가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온도 유지 차원에서 이거 히터를 갖다 놔는 겁니다. 거센 바람과 추위와 싸워가며 작업을 이어가는 사람들. 그러나 악조건 속에서 작업을 이어가는 것도 잠시. 임시방편으로 막아놓은 바람막이마저 힘없이 떨어지자 기온마저 점점 곤두박질 쳤다. 어쩔 수 없이 작업을 중단하게 된 상황. 뜻하지 않게 찾아온 휴식 시간. 고단함을 덜기 위해 새우잠을 청해본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여유로운 시간이 있다면 바로 점심시간. 5, 6년간 댐이 완성될 때까지 집에 갈 수 없어 이 시간이면 더욱 집밥이 그리워진다. 집에서 식사하실 때하고 여기서 식사하시는 거하고 만나가 앉은 밥이 훨씬 맛있죠. 식사를 마치고 주어지는 달콤한 휴식 시간.
단 30분이라도 피곤한 몸을 이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책을 펴든 한 사람.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산업연수생 끼엔이다. 25세 청년 끼엔은 날마다 30분씩 한국어 공부를 거르지 않는다. 날마다 30분 한국만 공부해요. 왜요? 공부를 잘하면 합격하기 쉬워요. 예. 아버지, 어머니. 한국 댐 건설 현장에서 그 기술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익히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그는 벌써 2년째 고국인 베트남에 가지 못했지만 댐 건설이 끝나고 다시 베트남 땅을 밟는 그날엔 가족들에게 한국어를 알려주겠다는 꿈이 생겼다. 저는 열심히 하겠어. 좋다. 한국을 좋아하는 끼에 지금 하는 일은 건설 현장에서 작은 일이지만 큰 꿈을 갖고 있는 끼에는 오늘도 가슴이 벅차다. 최첨단 건설 기술 장비가 동원된 부항댐 건설 현장. 그러나 가장 위험한 일은 사람의 몫이다. 건설 장비들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장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없다는데 자력으로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우리 제작 자체가 그래 돼 있어가지고요. 크레인으로 사용되는 대차의 위치를 옮기고 제자리에 맞게 위치를 잡아주는 것 또한 모두 사람들의 손이 닿아야 가능하다. 그리고 그 곁에서 한 용접공의 손놀림이 바빠진다. 용접공은 댐에 들어가는 동판을 녹이고 다시 용접하는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들어가게 닫으면요 용접 비드가 깨끗하게 나와요.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선 댐의 경사로에 동판을 덧대는 작업이 먼저다. 우리나라 기후가 겨울은 춥고 여름은 덥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콘크리트도 추울 때는 수축됐다가 그리고 더워지면 이게 늘어나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전면을 다 콘크리트만 해놓으면은 이 수축 작용 때문에 잘못하면 크레이 갈 수가 있어요. 균열이 갈 수가 있으니까 이 동판이 들어가서 완충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름철 물을 머금고 있는 댐은 높은 기온의 날씨에는 콘크리트 사이가 벌어져 이완이 되고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에는 콘크리트 사이가 수축된다. 동판은 댐에 물이 침투하더라도 설치된 배수로를 타고 댐 아래쪽으로 물을 흘려보내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도 한다. 철근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허리를 굽힌 자세로 24시간 동안 일해야 하는 용접공. 용접 작업에선 얇고 미세한 동판을 빨리 용접하는 것이 관건. 잔뜩 웅크리고 앉아 오랫동안 섬세하게 해야 하는 작업인 만큼 어려움이 크다. 제일 취약하죠, 제가 사면에서는. 안전모도 안 썼죠. 뒤에 자갈 굴러오면 뒤통수 그대로 얻어맞지.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은 동판 하나의 용접을 끝내고 로프에 매달려 허리를 펴는 찰나. 채 30초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다. 이러고서 푸는 거죠, 뭐 허리. 뭐 거창하게
나라를 위해서 한다 그런 표현보다는 나중에 제 아이하고 그 아이가 결혼해서 손자 손녀를 낳았을 때 그 애들 데리고 같이 제가 건설했던 댐에서 낚시를 하는 게 저는 제 조그마한 소원이고, 그때에 부끄럽지 않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뭐 공사하는 데에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작은 틈조차 허락치 않는 자존심. 물 한 방울도 허용치 않겠다는 의지. 가장 항한 댐을 만들고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5년. 험난한 환경 속에서 댐 건설단의 작업은 오늘도 계속된다. 이 현장에서 젊다면 젊은 나이에 주말과 밤낮을 다 반납하고 모든 땀과 열정을 쏟은 이 댐이 저에게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느껴지고요. 진짜 뭐 힘들고 그랬지만 나중에 결과물을 딱 났을 때 행복하죠. 그리고 뭐 내 가족들한테는 뭐랄까 자랑스럽고 내 자신이 내가 이 일을 했다는 자체가.